근육의 작용입니다. 근육 작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움직임을 알고 있는데 트렁크 플렉션을 할 때, 몸통을 이렇게 구부릴 때 척추에서는 어떤 근육들이 작용을 할까요? 당연히 복근이겠죠. 네, 1번에 복직근, 2번에 외복사근, 3번에 내복사근과 같은 복부 근육들이 몸통을 굽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 복직근과 내복사근이 사용이 되면은 주로 몸통 굴곡, 그 다음에 복직근과 외복사근이 사용되면은 오히려 이제 레그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직근과 내복사근이 언제 많이 쓰이냐면 크런치라는 운동을 할 때 많이 쓰여요. 반면에 복직근이랑 외복사근은 레그레이즈, 누워서 다리를 들고 내리는 동작 있죠. 그때는 내복사근보다는 외복사근이 더 우세하게 쓰여요. 네, 그리고 그 말은 둘 다 포함되는 게 복직근이죠.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드는 동작이라든지 다리를 들고 내리는 동작, 자, 이런 동작을 많이 하면 뭐가 우세해지냐면 복직근이 우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복직근이 우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사근보다 복직근이 우세해지는 경우가 많다.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복직근이 우세해지면 왕자 근육이 나오니까 우리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허리에는 복직근이 우세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몸통은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몸통을 돌리는, 우리가 오블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시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몸통을 돌리는 동작을 취하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몸의 뒤에 있는 다혈근과 회선근이에요. 이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회선근이고 오른쪽에 길게 보이는 게 다혈근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반대쪽 회전을 취하고, 자, 외복사근은 또 반대쪽 회전을 취하면서 회전을 시키고, 내복사근은 같은 쪽 회전을 취하면서 회전시킵니다. 여기서 외복사근이 반대쪽 회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오른쪽 외복사근이죠. 오른쪽 외복사근이 수축하면 몸통은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내복사근이 수축하면 몸통은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복사근은 반대쪽 회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내복사근은 같은 쪽 회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A 별표, 복사근이나 다혈근이나 이러한 근육들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회전은 회전인데 어떤 회전? 역시 정교한 회전 조절 능력은 요통 예방에 필수적이다. 정교하게 조절해야 돼요. 그냥 대충 회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회전을 정교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동일하게 좀 임상적인 팁을 드리면 나무 막대기, 우리 폴대죠. 폴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아니면 폼롤러 같은 걸 이렇게 대고 정수리를 축으로 몸통을 돌리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몸이 뭐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그대로 정수리를 축으로 돌렸다가 회전했다가 골반은 가만히 있고, 이 동작을 많이 취하는, 여기서 무게를 실으면 되겠죠. 이 동작을 취하는 동작들을 많이 해야지 이게 정교한 운동이고, 정교한 회전 조절을 많이 해야 네, 요통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교한 축회전을 꼭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육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몸을 들어요. 몸을 드는데 지금처럼 윗사진처럼 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크런치를 시켜볼 때 정상은 골반이 이렇게 말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래쪽 사진을 보면 골반이 오히려 전방경사가 됐죠.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위쪽 사진처럼 허리가 플렉션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 사진처럼 허리가 익스텐션이 됐죠. 네, 돌출대 복부라고 해서 배가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움푹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면 이걸 떠나서 복직근 이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복직근 이개는 출산 이후에 이 복직근에 벌어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다 언제 나타나느냐?
네, 복부가 약할 때 나타나는 거죠. 특히 복직근과 복사근이 약할 때 이 몸통을 굴곡시킬 때 위처럼 못하고 아래처럼 하면은 이건 복부의 기능 부전이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레그레이즈도 평가를 해야 돼요. 레그레이즈를 할 때 다 이런 동일한 사진처럼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사람이 제일 잘하죠. 이렇게까지 내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내린다고 해도 지금 다 정상처럼 하는데 다리를 쭉 내릴 때 허리를 바닥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만 내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리를 내리면서 허리가 뜨는 경우 있죠. 네, 척추 신전이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 기능 부전이죠. 즉 우리가 운동할 때도 봐야 되는 게 레그레이즈 할 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를 내릴 때 허리가 바닥에 약간 붙는 지점까지만 내려야지 복부 운동이지, 허리가 뜨면서 다리를 내리면 그거는 복부 운동이 아니라 허리 관절 망치기 운동이 되는 거예요. 허리가 뜨면서 내려오면 후 관절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받습니다. 그럼 후 관절 주후근 있는 사람은 더 아파지겠죠. 절대 그렇게 운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몸통을 회전하는 오블릭 동작을 했을 때 만약에 기능 부전이 생기면 이 동작을 유지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사근의 강화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검사도 지금과 같은 사진으로 시키곤 합니다. 자, 복근의 길이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정상적인 흉골 각의 각도, 흉골 각이라는 게 이 뼈에서 이 흉골 늑연골의 가장 밑쪽 여기가 만들어지는 각도를 말하는데 지금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과 검상돌기와 늑연골의 중간에다가 스티커를 찍어서 이 각도를 재야 돼요. 그럼 여기 이 여성분의 각도를 재면 지금 스티커 어디 찍어야 되냐면 여기랑 이제 요쪽이랑 요쪽을 이렇게 찍으면 네, 자 이분의 중심선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거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의 갈비를 봤을 때는 이 오른쪽이 더 벌어져 있고요. 왼쪽이 조금 더 좁아요. 그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중심선과 가깝다라는 뜻은 이 각도가 작고 여기 오른쪽 각도가 크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비뼈를 봤을 때 흉골이 좁아진 쪽이 있고 넓어진 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좁아져야 되냐? 각각 90도가 정상이에요. 90도. 이 각도가 90도가 정상인데 90도보다 넓어지면은 이 각도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90도보다 좁아지면은 이 각도가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 90도를 기준으로 각도가 넓어졌냐, 각도가 좁아졌냐에 따라서 복근의 길이를 봐요. 그래서 외복사근이 약해지면 이 흉골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90도보다 높아졌다라고 보고, 내복사근이 좁아졌다라는 뜻은 이 흉골각이 더 내복사근이 단축됐다는 것도 흉골각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건데 외복사근의 약화와 내복사근의 단축이 같이 가요. 이게 한 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외복사근이 단축하고 내복사근이 약화되면 흉골각은 좁아져요. 넓어지고 좁아져요. 그래서 넓어지면은 외복사근이 약화된 거, 좁아지면은 외복사근이 단축된 거, 요렇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봐야 될 게 기능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호흡을 시켰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외복사근이 단축이 의심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만세를 시키고 갈비뼈로 호흡을 시켜봐요. 그때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이건 단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세하고 호흡을 할 때 정상적으로
증가되지 않아요. 그럼 그때서야 근육이 단축됐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각도만 보는 게 아니라 호흡을 시켜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90도 이상 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각도 자체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자, 제가 복근 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복근의 운동, 우리가 이런 운동들 많이 시키죠. 크런치, 러시안 트위스트, 크로스 크로스, 그다음에 레그 로어링, 그다음에 리버스 크런치, 이런 상체를 들어올리는 여러 가지 복근 운동을 시키면 다리 내리거나 상체 들거나 이러한 강한 복근 운동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복근 운동이 과도하면 요통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근육이 불균형해지니까.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굽히는 동작은 무슨 우세를 만드냐면 복직근을 우세하게 만들어요. 그럼 복직근이 얼마나 쓰이냐면 윗몸 일으키기는 68%, 내복사근은 14%, 외복사근은 19%, 즉 복직근이 너무 많이 쓰이죠. 자, 복직근은 복사근을 참여를 방해한다고 했죠. 그럼 뭐가 안 되냐? 복사근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회전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회전. 즉 복직근이 우세하기 때문에 복사근의 회전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그 회전이 정말 중요한데 회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집니다. 자, 그래서 복근을 기를 때 중요한 거는 여기 사진처럼 이러한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처럼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몸통을 꼭 굽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떠한 팔다리가 움직일 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훈련, 그러한 훈련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러한 훈련들은 어떠한 훈련으로 우리가 주로 부르게 되냐면 항회전 훈련이라고 불러요. 항회전. 그러니까 회전을 막는 훈련이거든요. 영어로는 안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안티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이 이상적인 복근이에요. 이상적인 복근은 안티 로테이터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원래 시켰던 복근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러한 운동들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운동들이 요추의 안정성과 요추의 통증을 줄이는 운동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시켜야 되는 게 다혈근이 정말 중요한 또 근육인데요. 허리에서는 다혈근도 허리가 아프면은 다혈근이 약해지고 상당히 근 위축이 발생을 해요. 근 위축이라는 거는 근육이 쪼그라들었다는 건데 허리 아픈 사람 다혈근 반드시 키워줘야 돼요. 다혈근의 트레이닝은 필수인데 어떤 트레이닝을 하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혈근의 최고의 트레이닝은 이 동작입니다. 버드독이에요. 버드독. 근데 버드독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시키면 전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척추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팔다리를 들면은 척추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을 조절해야지만 다혈근 운동이 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다혈근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버드독을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드독이 다혈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켜주시면 되시고 이게 어려우면 배에다가 짐볼을 깔면 되죠. 자, 이제 근육에서는 신전만 남았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흉요추의 굽힘이나 회전을 일으키는 복근을 받고 이제 몸통, 척추를 펴는 신전 근육입니다. 순서대로 장늑근, 최장근, 극근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기립근이라고 해요. 기립근. 이 세 가지 근육을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장늑근, 최장근, 극근을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이 장늑근, 최장근, 극근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에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4번은 다혈근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게 다혈근이라고 했죠. 자, 이 1번, 2번, 3번과 4번은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VS예요, VS. 싸워야 돼요. 심부와 표층의 기능인데요. 특히 이러한 기립근, 이러한 표층 기립근은 골반의 전방경사를 일으켜요, 오히려. 그리고 요추의 전방 전단력을 발생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요추를 옆으로 그린다면, 자, 옆에서 봤을 때 천골이 이렇게 생겼고 요추는 이런 식으로 뼈가 올라갑니다. 그때 요추를 누가 잡고 있냐면 기립근들이 지금 보이다시피 요추를 지금 잡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립근들은 어떻게 잡아당기냐면 이 허리뼈를 더 아치가 커지게 만들어요. 아치가 커지게. 그래서 표층 기립근의 기능은 골반의 전방경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천골을 더욱더 기울이며 커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혈근은 뭘 하냐면 이 기울임을 대항하는 역할이에요. 대항. 만약에 다혈근이 안 쓰이고 기립근만 많이 쓰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더 커지죠.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요추의 전만이 커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립근이 우세해지면 요추는 전만이 커집니다. 요추 전만. 요추가 전만할수록 어디에 안 좋냐면 협착증에 안 좋고, 그리고 분리증이나 명관절 증후군에 안 좋겠죠. 그걸 막아주는 근육이 다혈근입니다. 다혈근 앞에서 배웠어요. 다혈근은 언제 중요하냐면 역시 회전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신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신전의 기능을 볼 때는 이렇게 그 테이블에서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를 드는 동작인데, 지금처럼 허리가 과하게 이렇게 허리가 전만이 생기면 이건 기능이 부전된 거예요. 뭐냐면 전만이 심가된다. 이거는 표층 기립근만 쓰이는 거예요. 심층을 못 쓰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좌우에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 동작을 1분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것도 근지구력에 잘못된 거예요. 근데 허리 통증 환자는 이 동작을 1분 이상 시키는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좀 안 시키는 게 좋고요. 이미 허리가 아프다면 움직임 패턴에서 과도하게 허리가 전만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동작에서 허리만 과하게 꺾인다. 그거는 잘못된 허리 신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할 수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상체를 들어보는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상체를 들었는데 머리랑 가슴이랑 갈비뼈를 테이블에서 약간 들려야 돼요. 지금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 수 없다. 예. 들 수 없다면은 뒤에 있는 기립근이 저하되거나 약하거나 또는 등이 뻣뻣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앞에 있는 복근이 짧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등뼈가 뻣뻣해졌다, 또는 뒤에 있는 기립근이 약하다, 또는 앞쪽에 있는 복근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근육 불균형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요추 부분에서의 그 근육에서의 중요성은 특히 제가 강조한 게 복근인데, 복직근의 우세성보다는 복사근, 그래서 회전의 조절을 만들어야 되고, 그 회전의 조절에는 다혈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버드독과 같은 회전, 특히 팔다리를 움직일 때 골반이나 척추의 회전을 조절하는 운동이 그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흉요추의 근육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에 이 척추의 핵심 기능 해부학에 대한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